냉장고 속의 비밀. 어느 날 한적한 도시의 평화는 잔혹한 살인 사건으로 깨어졌다. 피해자는 한때 이 도시에서 가장 활발했던 음식점의 주인이었으며 사체는 자신의 집 냉장고 속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김치 항아리를 발견했고 항아리 바닥에는 의문의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사람은 경찰서의 에이스 진수였다. 진수는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핏자국과 김치 항아리가 이 사건의 열쇠임을 직감했다. 그는 피해자의 지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최근 몇몇 이웃과 김치를 두고 다투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했다. 진수는 더 깊이 파고들었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몇 주 전부터 망상에 시달렸다는 것을 발견했다. 피해자는 자신이 쫓기고 있다고 믿었고 이를 친구들에게 여러 번 털어놓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진수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피해자의 집 근처 CCTV를 분석하던 중 사망한 날짜의 의문의 인물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그 인물은 몇 시간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 인물의 얼굴이 카메라에 선명하게 잡히지 않았다. 진수는 이제 몇몇 핵심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다. 김치 항아리의 핏자국, 피해자의 망상, 그리고 의문의 인물. 그는 이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음을 알았다. 결국 진수는 의문의 인물이 피해자의 오랜 친구 중 하나임을 밝혀냈다. 이 친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 들렀으며 그저 오래된 김치 항아리를 가져가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진실은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이어졌다. 진수는 피해자의 망상을 사실은 현실이었으며 그가 살해당하기 전 자신을 쫓는 이가 바로 그 오랜 친구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다. 그 친구는 과거의 피해자로부터 큰 재산을 빼앗긴 것에 대한 복수를 계획했었다. 그는 피해자를 괴롭히고 최종적으로는 살해하여 시체를 냉장고에 숨겼다. 마지막 반전은 진수가 피해자의 집 냉장고를 다시 조사할 때 발생했다. 냉장고 뒤편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발견한 것이다. 그곳에는 살해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적은 일기가 있었고 그 일기에서는 자신의 오랜 친구에 대한 두려움과 그 친구가 어떻게 자신을 죽일 계획을 세웠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 일기는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범인은 결국 모든 죄를 인정했다. 진수의 끈질긴 수사와 놀라운 통찰력은 이 냉장고 살인 사건을 해결하게 만들었고 이 사건은 도시에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또한 가장 가까운 이들조차 어떻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지하철에서 시작된 캔커피 살인. 작은 도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상담사가 의문의 죽음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망 원인은 독살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마신 것은 지하철역 근처의 자판기에서 구매한 캔커피였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진수가 나섰다. 진수는 사건의 미묘한 단서들을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서는
피해자가 마신 캔커피였다. 진수는 지하철역 근처의 모든 자판기를 조사했다. 그 중 한 자판기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그 자판기는 최근에 설치된 것이었고 공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피해자의 휴대폰에서는 바로 그 자판기에서 사용된 공짜 쿠폰의 기록이 발견되었다. 진수는 피해자가 일하던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의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최근 몇몇 환자들과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한 환자가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큰 분노를 보였다. 이 환자는 상담사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격렬하게 항의했었다. 이 환자의 배경을 조사하던 중 진수는 환자가 과거에 화학물질 관련 연구소에서 일한 이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환자가 지하철역 근처에 사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수는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진수는 지하철역에 보안 카메라를 재조사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다. 환자가 자판기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었다. 진수는 이 환자가 피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캔커피에 독을 넣은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진수는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바로 독성 화학물질과 그 화학물질을 캔커피에 주입할 수 있는 도구였다. 환자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살인을 자백했다. 환자는 상담 과정에서 받은 모욕감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복수를 계획했던 것이다. 하지만 사건의 마지막에 진수가 발견한 것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지하철역 근처에서 공짜 쿠폰을 배포한 이벤트를 기획한 것은 바로 피해자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 이벤트는 자신이 상담한 환자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였던 것이다. 이 비극적인 오해와 복수의 사이클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진수의 조사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그는 다시 한번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 캔커피 살인 사건은 도시뿐만 아니라 상담과 치유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겼다. 정신병동의 그림자. 비 오는 밤, 조용한 도시의 한 병원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정신병동의 한 환자가 무참히 살해되었으며 사건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신발 한쪽만이 남겨져 있었다. 병원 직원과 환자들 사이에 공포가 퍼져갔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진수가 투입되었다. 진수는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피해자의 방에서는 칫솔과 숟가락이 평범하지 않게 배열되어 있었다. 이는 평소 피해자가 가지고 다니던 물건들이었지만 이번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진수는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을 차례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중에 진수는 병원비 문제로 피해자와 다른 환자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환자들 사이에서는 종종 긴장과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진수는 이 갈등이 사건의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의심했다. 더 깊은 조사를 통해 진수는 피해자가 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폭로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여러 사람에게 위협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 증거는 찾기 어려웠다.
진수는 병원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고, 사건 당일 밤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의문의 인물을 발견했다. 이 의문의 인물은 병원의 한 직원이었다. 진수는 그의 신발을 조사했고, 피해자의 신발과 동일한 흙이 신발 밑창에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직원은 조사 과정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사건에 대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백했다. 그는 병원의 비리를 공모하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사건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었다. 사건 해결에 가까워질수록 진수는 피해자가 정신병동에서 실시되는 실험적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이것이 실제로는 환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칫솔과 숟가락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례를 예감하고 남긴 메시지였다. 칫솔은 청소를, 숟가락은 파헤침을 의미했으며, 이는 진수에게 병원의 비리를 청소하고 진실을 파헤치라는 메시지였다. 마지막 반전은 병원의 일부 직원들이 실제로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폭로하려던 피해자를 제거하기 위해 직원과 비윤리적인 연구에 참여한 의사들이 함께 모의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면서 진수는 병원 내의 깊은 어둠을 드러냈다. 이 사건은 정신병동의 치료법과 병원 내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켰다. 진수의 끈질긴 추적과 불굴의 의지로 범인을 잡아냄으로써 그는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한 사람의 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그네가 멈추지 않는 밤, 어느 한적한 동네의 놀이터에서 발생한 사건이 모든 이의 평온을 깨뜨렸다. 사건의 희생자는 지역 사회에서 사랑받던 젊은 여성이었으며, 그녀의 시신은 그네 위에서 발견됐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발밑에는 마치 누군가가 흙을 뒤집었을 듯한 자국이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다. 이 놀이터 살인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된 사람은 경찰서에 신청편을 줬다. 진수는 사건 현장에서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다. 그네 주변의 흙이 이상하게도 어느 한 지점에서만 뒤집어진 것이었다. 이는 마치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그 지점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비가 내린 후였기 때문에 주변에 어떠한 발자국도 남지 않았다. 이 사실은 수사에 큰 난관이 되었다. 사건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진수는 이 놀이터에 얽힌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수년 전 같은 놀이터에서 한 여자아이가 실종된 뒤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 아이는 놀이터에 그네를 무척 좋아했으며 사람들은 가끔 밤중에 그네가 혼자 움직이는 것을 보곤 했다고 전했다. 일부 주민들은 그것이 여자아이 귀신의 짓이라고 속삭였다. 진수는 초자연적인 설명을 믿지 않았지만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어 사건의 해결을 위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네와 희생자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희생자가 실종된 여자아이의 친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는 가설하에 진수는 여자아이의 가족과 친구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진수의 끈질긴 조사 끝에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실종된 여자아이의 사망과 희생자의 살인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었다. 여자아이의 사망이 사고가 아니라 의도된 살인이었으며 그 살인의 비밀을 알고 있던 유일한 증인, 바로 최근에 살해된 희생자였던 것이다. 마지막 반전은 희생자가 자신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그네 주변의 흙을 일부러 뒤집어 썼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였다. 그녀는 이 방식으로 자신의 죽음 뒤에 남겨진 단서를 남기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진수는 희생자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1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진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진수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 때로는 현실 너머의 이야기들이 진실을 밝혀내는 대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놀이터의 그네는 더 이상 혼자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잊혀진 도로의 비. 한여름 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도시 외곽의 낮은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발견되었다. 차량은 나무에 부딪혀 전복된 상태였다. 운전석에는 젊은 남성의 시신이 있었다. 첫눈에 보기에도 이 사고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로 보였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진수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진수는 사고 현장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먼저 차량의 바퀴 중 하나가 의도적으로 손상된 것처럼 보였다. 또한 차량 내부에서는 가스 누출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사고 발생 전에 차량 내부에서 가스가 퍼진 것을 시사했다. 가장 의문스러운 점은 사망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 운전의 기준을 훨씬 밑돌았다는 점이었다. 진수는 조사를 시작했고 사고 차량이 최근 도난 신고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은 사건에 대한 그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운전자는 도난차를 운전하고 있었지만 왜 그는 그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것일까? 진수는 운전자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운전자가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젊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수는 사고 당시에 비오는 날씨와 차량의 이상한 상태 그리고 운전자의 사망 원인 사이의 연관성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운전자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 그가 최근에 어떤 문제에 휘말렸는지, 왜 도난차를 운전하고 있었는지 조사했다. 운전자의 가까운 친구로부터 그가 최근에 어떤 의문의 인물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그 이후로 극도로 불안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진수의 조사는 그를 한 지하 도박장으로 이끌었다. 운전자는 그에게 빚을 지고 있었으며 그 돈을 갚기 위해 도박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도난차를 운전하는 일을 맡게 된 것이다. 진수는 운전자가 도박장을 운영하는 조직에 의해 음주, 운전사고로 위장한 살인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진수가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자 그 자신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조직은 진수를 제거하기 위해 또 다른 차량을 조작했지만 진수는 이를 미리 알아차리고 위기를 몰랐다. 결국 진수는 끈질긴 추적 끝에 조직의 운영진을 체포하고 운전자의 죽음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다. 이 사건은 비오는 날 평범해 보이는 차량 사고 뒤에 숨겨진 어두운 범죄의 세계를 드러낸다. 진수가
얼마나 치밀하고 끈질긴 탐정인지를 보여주었다. 사건 해결. 진수는 다시 한번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망치 아래 숨겨진 진실. 어느 평범한 도시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렸다. 한 남학생이 자신의 집에서 망치로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검되었다. 사건의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증거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이 사건을 맡게 된 탐정 진수는 범인을 찾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다. 진수는 우선 피해자가 살던 아파트 주변을 조사했다.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가 가장 마지막으로 본 것으로 알려진 곳은 인근의 작은 편의점이었다. 진수는 편의점의 CCTV를 확인해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일 밤 매우 불안해 보이는 모습으로 편의점을 방문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피해자는 몇 가지 간식을 구입한 후 누군가를 피하는 듯 빠르게 그 장소를 떠났다. 진수는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며 조사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그는 피해자가 최근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문제를 가족이나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 괴롭힘의 정확한 원인이나 가해자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진수는 괴롭힘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몇몇 학생들이 피해자와 자주 마찰을 빚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 중 한 명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진수는 학교와 피해자의 사교적 관계를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결국 피해자가 최근에 어떤 비밀스러운 정보를 알게 되었으며 그 정보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정보는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 활동과 관련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폭로하려 했던 것으로 보였다. 진수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편의점을 방문했을 때 불안해 보였던 이유를 조사하던 중 피해자가 그날 밤 자신을 위협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메시지의 발신자를 추적한 끝에 진수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있음을 발견했다. 그 인물은 바로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학생들 중 하나의 부모였다. 이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 내 불법 활동에 연루될 것을 두려워해 피해자를 침묵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사건의 마지막 반전은 진수가 그 부모의 집에서 망치를 발견했을 때 발생했다. 이 망치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흔적과 일치했다. 결국 진수는 철저한 조사와 끈질긴 추적 끝에 이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평범해 보이는 도시의 한 구석에서 얼마나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진수는 이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아파트 단지의 평화를 회복시키고 한 젊은이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 디지털 그림자의 끝에서 도시의 조용한 일상은 한 해커의 살인 사건으로 인해 뒤흔들렸다. 사이버 수사대의 주임 수사관인 진수는 이 사건의 조사를 맡게 되었다. 피해자는 최근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유명해진 인물이었고 그의 블로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왔다. 진수는 사건 조사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의 블로그를 면밀히 분석했다. 블로그는 해킹과 사이버 보안에 관한 글들로 가득 차 있었다. 때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진수는 이 블로그가 피해자가 적을 만들기 충분한 장소였다고 판단했다. 진수의 조사는 피해자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이어졌다. 스토킹의 증거는 피해자의 사회미디어와 이메일에서 발견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었다. 진수는 이 스토킹 사건의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집한 다양한 디지털 증거들을 발견했다.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은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한 시계였다. 이 시계는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 숨겨진 USB가 있었다. 진수는 이 USB에서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이역한 사람의 디지털 흔적을 찾아냈다. 이 흔적들은 진수를 한 네커 커뮤니티로 이끌었다. 그곳에서 그는 피해자와 자주 괴롭혔던 한 인물을 주목했다. 진수는 이 인물의 디지털 생활을 조사하며 그가 피해자에게 보내는 위협적인 메시지들을 발견했다. 이 메시지들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고 사건 발생 직전에는 명백한 살인 위협으로 변했다. 하지만 이 증거만으로는 그를 체포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했다. 진수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피해자와 용의자 사이에 있었던 디지털 교류의 모든 흔적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시계에 숨겨진 파일들을 삭제하라는 요구와 함께 보낸 이메일을 발견했다. 이 이메일은 용의자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마지막 반전은 용의자가 사실은 피해자의 오랜 친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였다. 이들은 과거에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길을 잃고 서로의 경쟁자가 되었다. 용의자는 자신의 실패를 피해자의 성공 탓으로 돌리며 결국 복수심에 불타 이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진수의 끈질긴 수사와 디지털 증거 분석 능력 덕분에 해커 살인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 사건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친구와 적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세계에서의 스토킹과 증오가 어떤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원형 테이블의 비밀. 도시의 한 조용한 도서관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살인 사건이 모든 이의 평화를 깨뜨렸다. 희생자는 고등학생으로 수능 시험을 준비하며 매일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열정적인 학생이었다. 그의 시신은 도서관의 공부방 안에 있는 큰 원형 테이블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아무런 외상도 없이 마치 잠든 듯한 모습으로. 이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된 사람은 치밀한 분석력과 탁월한 직감을 지닌 탐정 진수였다. 진수는 즉시 도서관과 희생자의 배경 조사를 시작했다. 희생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주변인들을 조사하면서 진수는 희생자가 최근 몇몇 학생들과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경쟁은 수능을 앞둔 긴장감 속에서 점점 더 심화되었다. 때로는 암묵적인 압박과 심리적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진수는 도서관의 CCTV를 면밀히 분석했다. 사건 당일 희생자가 마지막으로 원형 테이블에 앉아 공부하던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학생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진수는 이들 중 누군가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수는 희생자가 사망하기 직전 특정 학생과 심각한 다툼을 겪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이 다툼의 원인은 수능을 앞두고 공유하던 학습 자료의 독점 사용권에 대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희생자와 그 학생 사이에는 극심한 감정의 골이 생겼었다. 진수는 이 학생의 알리바이를 확인했다. 알리바이는 견고해 보였으나 진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는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가 사건 현장을 재검토했다. 이때 원형 테이블 아래 숨겨진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 바로 희생자와 다툼을 벌였던 학생의 소유물인 시계였다. 시계의 위치와 상태는 그 학생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진수는 사건이 너무 쉽게 풀리는 것에 의문을 가졌다. 더 깊은 조사 끝에 진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사건의 진짜 원인은 학습 자료의 독점 사용권 문제가 아니었다. 실제로는 도서관의 공부방에서 일어나고 있던 비밀스러운 학습 자료 거래의 일환으로 희생자가 이 거래를 알게 되었고 그 비밀을 폭로하려 하다가 위협을 받았던 것이다. 마지막 반전은 사건을 조작하려 했던 학생이 사실은 거래의 주범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였다. 진수의 끈질긴 조사와 분석 끝에 진짜 범인은 도서관에서 가장 뜻밖의 인물이었던 도서관 직원 중 한 명이었다. 이 직원은 학생들의 경쟁심을 이용해 비밀리에 학습 자료를 판매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진수의 수사로 인해 원형 테이블 살인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 사건은 학업, 경쟁,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과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